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성을 팔고 사는 행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성매매는 사실상 제일 먼저 생겼던 직업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오래됐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 불법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만 어떤 형태로 불법이 되고 있고 어떤 행위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성매매가 뭘까? 저희 PD님, 성매매가 뭔지를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성매매라 하면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닌가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요. 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제 성매매인데, 그럼 성매매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의 제2조 제1호에 1항 제1호에 보면은 성매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혹은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 강목의 어느 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강목의 행위는 이제 1번이 성교 행위, 그 다음에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저희 두 성기가 일치를 그 이제 맞닿는,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성행위들이 있죠. 이제 뭐 입술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행위들이나 혹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행위들, 도구들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성적 만족을 얻는 이런 것들도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또는 다른 것, 기타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물품을 주기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혹은 받았고 나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만, 금품, 돈만 넘어가서 돈만 주는 경우에만 성매매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법률상에 분명히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기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 중에는 당연히 물건이나 물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들을 다 이제 성매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의 법률에서는 제 21조에서 20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내의 징역 또 혹은 30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성을 매수한 사람, 성을 판매한 사람 두 명 모두 다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사시는 분도 처벌 대상, 성을 판매하신 분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뭐 성을 판매하신 분은 처벌 안 한다, 혹은 성을 산 사람은 처벌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성을 판매하시거나 성을 사신 분 두 분 다 처벌이 된다 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면 도대체 성매매라는 것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대법원은 이제 성매매에 관해서 쓰고 있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불특정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특정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대부분은 사실상 명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남녀 사이에 애정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대법원 문구는 이렇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인 즉슨 오직 돈을 목적으로 혹은 금품 혹은 재산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특정된 누구하고의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성매매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요거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갑자기 이제 지금 깜짝 놀라시는데 네. 혼인빈자 간음죄라고 나중에 한번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혼인빈자 간음죄가 과거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네,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한 A라는 사람이 혼인빈자를 간음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성과 이제 잠을 자면서 돈을 받았는 경우에 과연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애정광. 불특정인을 상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다고 이제 대법원은 본 거예요. 이 사안에서 잠자리를 한 이성과 이 분이 사이에 특정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성을 판매하시는 분이 성을 사는 여러 사람과 불특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랜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하고 잠자리에 들지를 사실상은 모르는 그 관계에서 돈을 받기로 하는 네. 이런 걸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인빈자 간음죄의 경우에는 내가 오늘 잠자리를 하는 그 이성과 상대방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런 점들을 조금은 본 것 같아요. 알고 혹은 이제 감정적인 경향이 있고 잠자리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와 오직 돈을 위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경우하고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성매매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거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신 분이 그러면 도대체 성매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점에 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초범의 1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을 매수하신 분이나 성매매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보는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 혹은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이제 횟수가 많아지고 과거에 이력이 있고 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을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뭐인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횟수가 많거나 이전에 과거 이력도 있고 이러신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징역 1년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니 반드시 성매매라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요. 함부로 성을 주고 사고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상희에게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